하도급법에 적용되는 당사자 요건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1강에서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렸는데 보면은 뭐 원청, 하청, 원도급사, 하도급사, 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뭐 수급인, 하수급인 막 이런 용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민법과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 이런 내용들이 다 좀 달라서 그래요. 자, 한번 정리해서 한번 보실게요. 자, 민법에서는 원도급 있죠. 우리가 아는 도급인과 수급인 이렇게 이제 용어를 하고 있어요. 도급인과 수급인.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가면 하수급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원도급, 요게 바로 하도급 관계 이렇게 돼 있고 사실은 건설산업기본법도 이제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을 볼 때는 발주자가 도급인이고 수급인 요거 같고 하수급인 이렇게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를 예를 들면 수급인이 종합건설업자, 이게 전문면허업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티피컬하고 일반적인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산업기본법의 요 기본은 뭐냐면 건설법령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요 기본법이라는 것은 항상 법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근간을 이루는 거를 항상 기본법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교육기본법 그러면 그 밑에 뭐 사립학교법 무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법률이 하위법령 비슷한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같은 법이어도 기본법은 약간 그 분야의 헌법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통상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우리가 건산법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용어가 돼 있고, 근데 하도급법은 좀 달라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아마 1강 들으셨으면 살짝 눈치를 채셨을 텐데 하도급법엔 뭐라 하거든요. 발주자. 이건 오히려 건산법이랑 똑같죠. 근데 수급인 하수급인이 아니라 전혀 업자라는 표현을 써요. 원 사업자. 수급 사업자. 그러니까 수급, 위탁, 그러니까 하도급을 받은 사업자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하도급을 원래 이제 준 사업자여서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라는 표현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게 수급인, 하도급인. 이게 이제 원청이죠, 원청. 원사업자가 원청. 수급사업자가 하청회사입니다. 원래 사실은 원청이란 말을 쓰면은 원래 그거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청하청의 개념은 일본 말이거든요. 네, 일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긴 한데 실무계에 워낙 이제 널려져 있으니까 저도 그 용어를 쓰긴 할 텐데 이해의 편의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그래서 원도급사, 하도급사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도급법상의 사업자 개념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개념 이게 공정거래법에 이렇게 용어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 관련 법률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을 메인으로 해서 그 밑에 가맹, 이거 프랜차이즈죠. 그다음에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거래, 약관, 대리점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별 법령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예, 이제 있는데 이게 공정거래 관련 법인데 요것마다 비슷하게 뭐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뭐 가맹에서는 가맹본부와 뭐 가맹점 사업자 이런 식으로 사업자라는 표현을 주로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법도 공정거래법의 하위 법령이기 때문에 그 하도급법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용어가 이렇게 세팅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기초 작업으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